쉽게 얘기하면 별종들이 몇 명 있는 거죠.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클래식을 선택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은 다양한 어떤 음악들인. 저는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어머님이 피아노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가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어머님이 피아노 레슨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나 밤에는 수험생들이 와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에 이제 피아노 소리 듣고 자고 또 피아노 소리 듣고 깨어나고 계속 그걸 반복했죠.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작곡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천혜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서 음악을 시작했고 전공을 이제 클래식 작곡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서 이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실용음악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클래식도 좋아했지만 그 재수할 때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를 보고 엔니오 모리코네를 좋아하게 됐고요. 또 그 뭐 누구나 그 영화를 보면 그 작곡가를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클래식 외에 그런 좀 컨템포러리한 다양한 음악들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는 이제 가장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 보면 가장 전환점이 되게 해줬던 작곡가가 저희 학교 선배님이었습니다. 유재하였는데요. 예, 그때 그의 음악을 듣고 너무나 강렬하게 나도 이런 음악을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그 조용필 선배님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음악을 듣고 작곡가가 저희 학교 선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 학교 동창 애들이. 그래서 유재하였고, 그래서 그 유재하가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의 또 키보디스트고, 또 그 전에 또 학교에서 뭐 축제 때라든가 여러 그런 이야기들, 또 그 형이 이렇게 정확하게 청음이 너무 좋아서 그 한 번 듣고 이렇게 재즈도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선배들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재하영 음악을 그때 처음 접했죠.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를 통해서. 그게 아마 8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뵀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입학할 때 형은 졸업을 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 놀러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 그 락스타를 보듯이 두근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클래식은 사실은 좀 정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팝 음악이나 이런 컨템포러리 하는 걸 학교에서 연주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개 교수님이 이제 제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재즈 치고 이러면 이렇게 야단도 듣고, 그러니까 클래식은 엄격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쉽게 얘기하면 별종들이 몇 명 있는 거죠.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클래식을 선택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음악은 그런 다양한 어떤 음악들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실용음악가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실용음악가가 없고 음악을 하려면 정통 클래식을 배워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하영은 막 이렇게 좀 정말 팝음악 혹은 실제 지금 그 재하영이 쓰는 그런 썼던 그런 음악들, 작곡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신세계 같은 그런 이단화였죠. 대학교에서. 음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글, 작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되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음악적인 부분으로는 발라드 그럼 대부분 마이너의 느낌의 발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걸 표현할 때는 그냥 마이너 느낌의 발라드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거의 발라드 그러면 이제 락 발라드의 느낌, 락에 기반을 둔 뭐 기타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피아노도 포비트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락에 기반을 둔 발라드였는데, 그 재하영의 음반이 딱 들어오면서 일단 코드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코드웍이. 그러니까 보통
아주 단순한 코드들을 쓰다가 재영이 들어오면서 텐션의 코드들,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전쪽, 그 다음에 또 멜로디 자체도 텐션의 멜로디를 건드는 아주 팝에 아주 기반을 둔 그런 앨범이었고요. 발라드가 마이너였다는 건 마이너 스케일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냥 아 슬프구나 듣고 있으면 이 마이너 스케일이 원래 슬픈 감정을 잘 표현한 재료죠 일종의.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 레시피 같은 재료인데요. 이걸 이게 메이저 스케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이너에서 메이저의 음악으로 표현하는 순간 같은 느낌이라도 마이너는 아 나는 너무 슬퍼하고 메이저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또 슬픈데 슬프지 않게 아 저 사람은 슬픈데 되게 슬프지 않은 느낌을 상대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매력 있는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 뭐 음악들은 이런 아주 그 기본 코드, 트라이어드 코드에 한 충실한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재하영은 뭐 예를 들면 이게 나인음인데 나인음을 멜로디에 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본 3화음의 멜로디를 구성을 했는데 재하영 같은 경우는 텐션의 멜로디를 메인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코드가 어찌 보면 불협화음처럼 들리지만 이 텐션을 통해서 훨씬 어떤 색채감을 더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만 썼는데 요즘은 빨강과 주황이 섞이고 보라와 노라가 섞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했고 재하영 노래도 보면 그래 클래식이 갖고 있는 모티브를 어떻게 디벨롭 시키느냐에 아주 절묘한 기법들이 팝에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그전에는 서술적으로 멜로디를 나열했던 발라드였다면 재하영의 노래는 그 기본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클래식처럼 발전 변화시키느냐에 되게 좀 매력이 있는 가요에서는 못 들어본 사운드였고 코드였고 가사였다 혹은 장르였다 이런 것들이 확 앨범 한 장 안에 딱 담겨 있었던 거죠. 마치 번개가 돌을 내리치듯이. 그 순간 이제 뮤지션이 되어 있는 지금 저 같은 혹은 뭐 동률이라든가 김동률, 뭐 이적,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음악에 영향을 받았던 뭐 작곡 혹은 싱어송라이터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지아한테 받았던 영감 혹은 유지아 때문에 받았던 음악적인 어떤 충격 혹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어디든 깨알처럼 묻어 있는 거죠. 작품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00곡을 넘게 썼지만 어떤 곡을 꺼내서 이렇게 잘라보면 그 DNA 안에는 유재하가 이렇게 묻어 있는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도 가끔 강의하거나 특강을 하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유재하를 알아요, 아직도. 계속 회자되고 들려지고, 그런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앨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